네, 이번 시간은 인구 세 번째 시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화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도시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라는 것은 뭐냐면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고요. 그에 따라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 넓어지고 또 많아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화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 많아져야 돼. 두 번째는 도시적 생활 양식이 이제 많아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화율 한번 볼까요? 네, 지역의 산업 및 경제 발전 수준 파악이 가능하고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속한 국가의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지도를 한번 더 볼게요. 주로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도시화율이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가 지금 급격하게 도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개발도상국이 높은 이런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아직도 도시화율의 속도는 도시화율 전체 비율이 굉장히 뭐한 편이다? 낮은 편이다. 다시 선진국에 해당하는 대륙들과 남아메리카는 도시화율이 높고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이 많이 속해 있는 대륙은 도시화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전체 도시화율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73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화율이 73%죠. 자, 유럽 73%, 그 다음 오세아니아 70%, 북아메리카 81%, 남아메리카 79.5%. 자, 이런 대륙들은 도시화율이 가장 높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어때요? 40%, 아시아는 어때? 47.5%죠. 아직 이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율은 많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도시화 곡선이에요. 이 S 곡선인데, 자, 이거를 지금부터 쌤이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왼쪽이 Y축이 도시화율이고 X축이 시간이잖아, 맞지? 그럼 아직 시간이 많이 안 됐을 때 요때가 보면 도시화율이 가장 낮죠. 그럼 요런 단계를 보고 초기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초기 단계. 초기 단계는 아직 산업화 이전이고요. 1차 산업을 많이 하던 농업 위주의 산업이 많았을 때가 바로 뭐냐면 초기 단계예요. 그냥 사실상 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산업화를 조금 진행을 하면서 도시로 인구들이 많이 모이는 시점이 있겠죠. 그게 가속화 단계입니다. 여기 보면 요쯤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이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고 도시화 속도가 어때?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도시화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도시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자, 이걸 보고 가속화에서는 뭐라 부르냐? 이촌향도라고 불러요. 이촌향도. 정말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는 현상. 그래서 급격한 도시화가 발생함으로써 심각한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기억해야 되는 게 도시화 속도가 가장 빠른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맞지? 도시화 속도가 가장 빠름.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도시화율이 가장 높음. 이건 X야.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건 이 종착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화 속도가 가장 높은 게 뭐다? 이 가속화 단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종착 단계인데요. 이제 도시화가 끝나서 거의 80% 이상이 되는 단계를 종착 단계라고 불러. 이때는 도시화가 천천히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도시화가 떨어지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밑에 적혀 있네.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역도시화 현상. 오히려 인구가 도시에서 촌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런 내용이 바로 종착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가 일반적인 도시화 곡선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은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떻게 도시화가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진국부터 볼 건데
선진국은 옛날부터 이미 도시가 오래전에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산업혁명 이후부터예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천천히 이제 공업을 하고 도시화가 되고 이제 이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여기 공업 발달은 이제 산업혁명이죠. 산업화. 이 산업화랑 도시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200년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왔고, 현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서히 진행이 포인트가 되겠고, 현재는 도시화율은 점점 뭐 되고 있다? 정체되고 있다. 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뭐 인구에서 저출산 배웠잖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선진국은 현재 무슨 단계에 왔다? 종착 단계에 왔고, 특히 일부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무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아까 전에 종착 단계에서 역도시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죠. 인구가 어떻게 된다고? 도시에서 어디로? 촌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바로 역도시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공장이 많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살기 좋은 시설이 많은 곳이 바로 선진국이 원하는 그런 삶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네바다주의 핸더슨이라는 곳이 있는데, 2010년 사이에 이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미국이 원래는 이쪽 지역에 인구가 많았어. 근데 여긴 되게 춥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많이 살았거든. 근데 이제 좀 살기 좋으니까, 살기 편해졌으니까 남쪽으로 따뜻한 지역으로 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남쪽의 따뜻한 지역이라고 해서 선벨트라고 불러요. 선벨트. 이런 게 대표적인 역도시화 현상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도시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거든요. 1960년대 우리나라는 거의 무슨 단계였냐면 초기 단계였을 거예요. 근데 60년대 이전엔 초기 단계였는데 60년대가 되면서 우리가 공업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와 공업도시 위주로 빠르게 무슨 화가 진행되었다?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1960년대부터 무슨 현상이 발생했다?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면 가속화 단계가 되겠죠. 가속화 단계가 시작된 거야. 이 대도시에서는.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했다 돼 있네. 70년대부터 우리 인구의 절반이니까 도시화율이 50%를 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오니까 주택 부족, 환경 악화 등의 도시 문제가 많이 발생했네. 9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주변에 아까 이야기했죠? 성남, 고양, 양산 같은 무슨 도시? 위성 도시가 발달했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뭘 살고 있다?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도시화율이 90%가 넘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구 및 기능이 수도권과 남동 해안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도권 서울이고 남동 해안 공업 지역은 어디였죠? 포항이나 뭐 울산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전체 땅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다? 특정 지역에 이제 집중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가 매우 불균형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아쉽죠. 그 다음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의 변화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0년대가 돼서 50%에 도달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90%를 넘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10대 도시의 인구 변화라고 돼 있네요. 파란색은 2015년, 초록색은 1966년, 빨간색이 1985년이네. 서울만 한번 볼까? 서울은 처음에는 어땠어? 400만 명 좀 될까 말까 했는데 1985년에는 거의 1000만 명까지 갔고 2015년에는 조금 더 늘었죠. 그래서 급속도로 는 시기 1966년부터 1985년에 엄청나게 늘었죠. 이때 우리가 무슨 향도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야? 이촌 향도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로 인구가 많이 모였던 시기가 70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개발도상국을 볼 건데요. 자, 개발도상국은 지금 도시화가 된 지 얼마 안 됐어, 시간이. 그래서 급속하게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쯤이었고, 아까 선진국은 언제였죠? 산업혁명 이후였죠. 자, 그래서 선진국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인데, 여기가 산업혁명이죠. 자,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언제부터 성장했어요? 1900, 여기, 요쯤이니까, 요게 2차 세계대전. 천천히 선진국은 천천히 이촌향도로 성장해 왔으며 개발도상국은 이촌향도에다가 도시의 자연적 증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기울기가 누가 더 급한지를 봐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더 급하니까 개발도상국이 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개발도상국의 성장 이유는 이촌향도 플러스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구를,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지. 과학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신생아가 많이 안 죽으니까 사망률이 많이 줄어드니까 인구가 자연적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그런 도시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이촌향도로 형성된 페루 리마의 일부 주거 지역 보면 이 집이 빼곡하게 이렇게 모여 있잖아, 맞지? 이런 내용이 이제 주거 문제로 갈 수 있겠죠. 자, 여기 해보자라고 돼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A는 유럽에 있는 국가예요. 자, 이 A는 지금 선진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A의 도시화율은 아마 가가 되겠죠. 그 다음 C 보시면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죠.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부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게 바로 나가 되겠죠. 긴급하게 쫙 올라가고. 그 다음 B는 아프리카의 국가잖아. 아프리카 국가는 도시화율이 굉장히 뭐 하겠죠? 낮겠죠. 네, 그래서 다에 해당하는 그래프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지도로. 그래서 지도로 나왔을 때 도시화율 이 곡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봤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선진국부터 해결해 봅시다. 선진국은 산업화가 된 지 오래됐다고 했어. 그래서 시설이 너무 낡았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도시 내부 지역의 기능이 약화돼서 성장이 멈춰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도시 내에 제조업의 쇠퇴. 제조업은 공장이잖아. 이제 공장이 많이 인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서 실업률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민을 온 사람들하고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디트로이트라고 돼 있네요. 이 디트로이트의 예시는 뒤에 있나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대표적인 자동차 공장 도시였어요. 디트로이트가. 물론 지금도 있지만 이 도시 이름이 모터시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는 인구가 많았어. 그런 자동차 만드는 거 할 때. 지금 근데 자동차 만드는 게 인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굉장히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이 해결론은 어떻게 될까?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자, 도시 재개발 사업은 다시 짓는 거예요. 도시. 첨단 산업 도시나 뭐 생명과학 도시나 이런 걸로 새로 짓는 거죠. 그래서 도심을 재활성화하는 게 목표고 그 해결 방안이고,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배편하다 돼 있죠. 이제는 무슨 업은 가지고는 안 된다. 제조업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제조업은 포기하고 다른 걸로 바꾸자.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관광을 많이 하고 있죠. 맞죠? 우리 구미도 관광 산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관광 산업에 이용할 좀 그 여건이 그렇게 좀 다른 뭐 경주나 이런 지역보다는 조금 탐탁치 않죠. 맞죠? 개발도상국 볼까요?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부터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도시로 오고 있다는 거죠. 인구를 먹여 살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많은 문제가 있겠죠. 주택 및 각종 시설이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아서 환경오염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잠은 자야 되겠으니까 막 천막 같은 거 치고 막 판잣집 같은 거 만들고 나무로 막 집 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슬럼이라고 불러요. 슬럼. 슬럼은 뭐다? 불량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지만 이런 나라들도 보면 좀 잘 사는 사람들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는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다. 크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도시의 예시를 한번 보자면, 자, 여기 요 숲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는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에요. 부. 밑에는 굉장히 못 사는 곳이에요. 빈. 이게 대표적인 빈부 격차죠. 여긴 다 슬럼이죠, 슬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제 일자리를 뭐 해줘야 되고 확대해줘야 되겠죠. 선진국은 이미 부자니까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좀 빌려와야 되겠죠. 그 다음 주거 환경 개선,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주거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부족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뭐 어떻게 됐을까? 도로, 맞죠? 네, 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그 다음에 뭐 주택,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해주면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 도심 재활성화의 빛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전에 선진국에서 나왔었죠. 오래된 도심을 다시 뭐 하는 거? 발달시키는 거. 그게 도시 재개발 사업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에 업무용 고층 건물, 상업시설, 고급 주거지 등이 들어서게 되어 낙후된 지역이 활기를 띠고 경쟁력을 회복한다. 좋은 점이죠. 그러나 도심을 재개발하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난 기존 거주민들의 삶과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도시 재활성화, 그러니까 새 재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이 다시 비싸지고 건물 이용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좀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도심 재활성화가 진행 중인 뉴욕의 할렘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뉴욕의 할렘가라고 해서 굉장히 좀 낙후된 시설이 있었는데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놨죠, 맞죠? 이런 게 이제 도시 재활성화 정책 또는 도심 재활성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미국의 디트로이트 인구 변화입니다. 1940년, 60년대는 어때요? 굉장히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많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쪽 친구들이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낙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갑자기 인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죠?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여기죠. 여기서 가속화 단계를 거치면서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현재는 22% 이상이 슬럼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무슨 국? 선진국, 이쪽이 무슨 국? 개발도상국의 예시가 되겠죠.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로 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도시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과제는 150쪽에서 151쪽 역시나 풀어서 채점을 해오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테스트는 같이 진행이 되니까 꼭 확인해서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마지막 살기 좋은 도시 다음 시간에 만나면 도시 단원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